아버지,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소리치는 딸을 뒤로하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맛있게 드시던 72세 박 할아버지. 그로부터 이틀 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살모넬라균 식중독.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날 같은 식당에서 식사한 젊은 가족들은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르신들만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은 20대 성인에 비해 식중독 사망률이 무려 11배 높습니다. 같은 균에 노출되어도 면역력 약화, 위상 감소, 장내 미생물 변화로 인해 70세 이상은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식들이 노인의 약물 흡수율을 최대 85%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압약, 심장약, 혈당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인의학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70세 이상이라면 식당에서 절대 주문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음식을 공개합니다. 특히 세 번째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자주 드시는 것인데 사실은 노인 사망률을 높이는 주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생존 정보입니다. 지금부터 70세 이상이라면 식당에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의 면역체계와 소화기관 변화의 진실. 먼저 70세 이상 노인의 소화기관과 면역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첫째, 위산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70세가 되면 위산 분비량이 30대에 비해 약 60% 감소합니다. 위산은 음식 속 유해균을 제거하는 첫 번째 방어선인데 이것이 약해지면 젊은 사람은 문제없이 먹는 음식도 노인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익균의 비율이 줄고 유해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식중독 유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셋째, 면역세포의 반응성 저하입니다. T세포와 B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병원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감염도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성 증가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82%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 중인데 특정 음식들은 이러한 약물의 효과를 크게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바로 70세 이상 노인이 식당에서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첫 번째, 회와 초밥.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즐겨 드시는 회와 초밥. 그러나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70세 이상이라면 식당에서 이 음식들을 절대 주문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선회와 초밥에는 비브리오 폐혈증균, 리스테리아균 등 다양한 병원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강한 위상과 활발한 면역체계로 이를 방어할 수 있지만 노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데이터에 따르면 70세 이상 식중독 환자의 약 28%가 회나 초밥 섭취 후 발생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지난해 경기도에 사시는 78세 김모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이 식당에서 모둠회를 드신 후 심한 복통과 설사, 발열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손자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김 할아버지는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회나 초밥을 꼭 드시고 싶다면 집에서 갓 요리한 것을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식당에서는 얼마나 신선한지 어떤 환경에서 조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두 번째, 뷔페 음식. 많은 어르신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뷔페를 즐기십니다. 그러나 70세 이상이라면 뷔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뷔페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온도 관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에 따르면 따뜻한 음식은 60도 이상,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뷔페에서는 음식이 오랜 시간 실온에 노출되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뷔페의 샐러드바는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 사람의 손이 닿고 온도 관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리스테리아균, 대장균 등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이런 균들은 노인의 약화된 면역체계로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20명의 환자들이 단체로 뷔페 식당을 방문한 후 15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중 3명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뷔페의 계란 샐러드에서 발견된 살모넬라균이었습니다. 노인 영양학 전문가들은 70세 이상이라면 음식이 제공되는 방식이 명확하고 주문 후 즉시 조리되는 일반 식당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식당에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세 번째, 덜 익힌 육류와 햄버거.
많은 어르신들이 부드러워서 먹기 좋다는 이유로 미디엄이나 레어로 조리된 스테이크를 선호합니다. 또한 편리함 때문에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70세 이상에게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덜 익힌 육류에는 대장균과 캄필로박터균 등 다양한 병원균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균에 감염되어도 가벼운 설사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노인에게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햄버거 패티의 경우 여러 부위의 고기가 섞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 오염균이 내부까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익혀야 하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이모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유명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미디엄 레어로 주문한 스테이크를 드신 후 심한 복통과 혈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 결과 대장균 감염이었고 신장 기능 저하로 2주간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70세 이상이라면 스테이크는 반드시 웰던으로, 햄버거는 패티가 분홍색이 아닌 갈색으로 완전히 익힌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식당에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네 번째, 인스턴트 국물 요리. 많은 식당에서 편의상 인스턴트 국물을 사용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라면, 일부 국수류, 일부 찌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이라면 이런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국물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일반적인 인스턴트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70에서 80%에 달하는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는 심각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 신부전 치료제를 복용 중인 노인이 고나트륨 식품을 섭취하면 약효가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치명적인 심혈관 사건의 위험을 높입니다. 인천의 한 심장내과 의사는 70대 이상 고혈압 환자 중 약을 잘 복용하는데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식당에서 자주 인스턴트 국물 요리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양의학 전문가들은 식당에서 국물 요리를 주문할 때는 국물이 인스턴트인지 반드시 물어보고 가능하면 국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70세 이상 식당에서 안전하게 먹는 대안. 그렇다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식당에서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피해야 할 음식을 알았으니 이제 안전한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완전히 익힌 찜이나 조림 요리가 좋습니다. 70도 이상의 고온에서 충분히 조리된 음식은 대부분의 유해균이 사멸하므로 안전합니다. 갈비찜, 생선조림, 찜닭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신선한 재료로 그 자리에서 조리되는 요리를 선택하세요. 미리 조리해 두었다가 데우는 음식보다는 주문 후 바로 조리되는 음식이 안전합니다. 셋째, 식사 전 손 소독을 철저히 하세요. 식당 테이블, 메뉴판 등에 있는 균이 음식을 통해 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사 전 손 소독은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넷째, 가능하면 평일 이른 시간에 방문하세요. 주말이나 성수기보다 평일 이른 시간이 식재료가 더 신선하고 주방이 덜 바빠 위생관리가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구분하세요. 특히 혈압약, 심장약은 식사 2시간 전이나 식후 2시간 후에 복용하는 것이 약효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70세 이상이라도 식당에서 안전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식중독 초기 증상과 대처법. 만약 위험한 음식을 섭취했다면 초기 증상을 알아채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상은 식중독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주요 초기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복통, 미열 등이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런 증상과 함께 쉽게 탈수 증상인 갈증, 어지러움, 소변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 의심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물과 이온 음료 등을 자주 조금씩 마십니다. 두 번째, 의료기관 방문. 70세 이상은 증상이 경미해도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단 기록. 최근 48시간 내 섭취한 모든 음식을 기록해 의사에게 알립니다. 네 번째, 약물 확인.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립니다. 특히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38.5도 이상의 고열, 혈변 또는 검은색 변, 심한 복통이 2시간 이상 지속, 심한 구토로 수분 섭취가 불가능, 심한 어지러움 또는 의식 변화. 식중독은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면 큰 합병증 없이 회복될 수 있지만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외식 지침. 외식은 사회적 교류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외식 지침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1. 신뢰할 수 있는 식당을 선택하세요. 위생 등급이 표시되어 있거나 오랫동안 좋은 평판을 유지해온 식당이 좋습니다. 2. 식사 전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세요.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특정 음식인 녹색 잎채소, 자몽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주방이 보이는 오픈 키친 식당을 선호하세요. 조리 과정이 투명하게 보이는 곳이 위생 관리가 더 철저한 경향이 있습니다. 4. 지나치게 붐비는 시간대는 피하세요. 주방이 너무 바쁘면 조리 과정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5. 식사 후 음식을 포장해 가져갈 때는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섭취하세요. 이러한 지침을 따르면 70세 이상이라도 외식의 즐거움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정보 공유 요청. 지금까지 70세 이상이라면 식당에서 피해야 할 4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와 초밥, 뷔페 음식, 덜 익힌 육류와 햄버거, 인스턴트 국물 요리는 노인의 약화된 면역체계와 소화기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주변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정보는 전문가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